엄청 많은 분들이 비교와 피로감, 이런 박탈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럼에도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결국에 이걸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별점 5개 중에 1개를 주셨는데 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책을 덮었다. 이걸 읽는 내내 내가 너무 이상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동서양이 닮았다라는 말을. 야, 오후의 책방, 오늘은 맹인의 거울의 작가 정무 작가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춘코의 철학에서 한번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여러 번 시청하고 왔는데 네.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풍성하게 네. 그때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보태서 네.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설은 작가님의 첫 번째 소설입니다. 독자님들께는 아직 작가님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건데 맞습니다.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명 정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처음 맹인의 거울이라는 소설을 처음 출판을 하였고요. 올해 9월에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해외로 먼저 출판을 하고 10월에 다시 개정판으로 출간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직장을 4년 동안 다니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님이 정말 겸손하시고 순수하세요. 자, 잠깐만 일부러라도 자세를 네. 조금 편하게. 알겠습니다. 네. 맹인의 거울이에요. 네. 2가지 키워드가 있잖아요. 맹인 그리고 거울. 네.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하셨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책을 처음 썼을 때 모티브를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책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꺼진 핸드폰은 반드시 거울이 되는데 항상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맹인의 거울이라는 제목을 바로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맹인이 볼 수 없는 2가지라고 하면 안과 밖일 텐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네. 2번째는 항상 외부 시선을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외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2가지 의미로 맹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한 게 맞군요. 네. 저도 그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거울은 지난번 춘코의 철학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밖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는 네.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타인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 사회의 구조를 보지 못하는 네.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번 소설을 통해서 남들처럼을 부추기는 커뮤니티 너머의 어떤 사회적 구조를 보여주고 싶었다, 밝히고 싶었다라고 네. 하셨어요. 이게 아마 중요한 소설의 이유일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잘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량적인 기준으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육각형. 네, 육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널리 통용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네. 정량적인 요소로도 자산 등등 취업. 심지어 소득, 재산, 심지어 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네. 심지어 체지방률 얘기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체지방률. 네, 심지어. 저는 육각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확실히 아닙니다. 모두 별 모양, 별사탕이지, 육각형을. 그런데 평균이 있어. 이렇게 남들처럼이라는 게 존재해. 근데 그게 사실은 통계적으로만 봐도 중위소득이 2023년에 20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207만 원? 네, 확실히 우와.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이 남들처럼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금조각들만 뭉쳐가지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남들처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나는 왜 정상성이 확보되지 않지? 그러니까 왜 남들처럼 나도 소속되지 못하고 있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 느낌을 줘야만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어 하고, 네. 혹은 그냥 흔히 말해서 더 좋은 상태를 가진 어떤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줘야만 사람들이 거기 오래 머무르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고, 사람들이 머물러야만 이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안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쨌든 많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걸 묶어둘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실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반복되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 네. 중위소득이라든가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중간 정도는 그보다 훨씬 네. 낮지만 더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꼭 그렇게 해야 돼를 네. 강요하고 네.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네. 이해관계가 그걸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아, 얽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밝히고 싶으셨다. 네. 근데 사실 제가 손에 붙들리는 이 거울을 과연 뗄 수 있을까? 절대 못 뗄 거거든요. 스마트폰. 네. 절대 이걸 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소설의 주제가 제가 써놓고 보니까 네. 작가의 말에는 이 구조를 밝히고 싶었다라고 썼지만 써놓고 보니까 이미 다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음에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네. 최재천 교수님도 계시고 최근에 영상을 올리셨던 네, 네. 송경길 박사님도 계시고 엄청 네. 많은 분들이 비교와 피로감, 이런 박탈감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은 결국에 이걸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없게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음으로 수렴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답답한 감정이에요. 예, 이 이야기가 참 와닿는 게 외국에서의 서평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 책이 외국에 번역돼서 나가서 네. 아마존 킨들에서는 네. 아시아 네. 소설 9위에 차지하셨고 네. 한국 역사에서는 12위로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알려지기 사실 맞아요.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평에 보니까 희망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냉철하게 현재 한국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리뷰도 되게 인상적이었냐면요. 한 분이 별점 1개를 주셨어요. 1개요? 네. 이렇게 5개 별점이 어이구,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박하다. 예, 별점 5개 중에 1개를 주셨는데 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걸 읽는 내내 내가 너무 이상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같고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사회 부정자처럼 느껴져서, 정말 험한 말로요. 어허. 스스로 읽는 내내 내가 부정자처럼 느껴져서 책을 덮었다. 나 이걸 읽을 수 없다라고 정말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제가 서평을 어떻게 의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근데 너무 절절하게 그렇게 별점 1개를 주시니까 안타깝고 사는 곳이 크게 안 다른가? 그런가 봐요. 네. 거기에는 한국 사회의 교육이라든가 뭐 취업이라든가 이런 네. 차이점은 이제 서양과 미국과는 다르지만 네. 그 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동양과 서양이 서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 별점 1점 주신 분도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공감이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별점 100개 같은 1개를 주셨다는 100개 느낌도 같은 사실 한 개. 들고 있어요. 사실. 네, 근데 네. 파커스 리뷰스라는 서평지에서도 꽤 심사단 선정작으로도 해주셨고, 네. 이게 인디 리더스라고 독립출판물만 따로 이렇게 서평을 해주시는 네네네. 업체에서 거기에서도 서평을 해주신 거는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동서양이 닮았다라는 말을. 이야, 이건 국내만의 그러네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솔직히 좀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그래도 2030 세대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설의 형식을 빌린 보고서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료로서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맞아요, 기대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서로 이제 얽히고 설킨 옴니버스 형식이긴 한데 전체 네. 이야기를 끌어가는 3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떤 인물들을 상징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는 모순된 페르소나들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제 갈등을 하고 고뇌라는 포인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니까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캐릭터들이 이제 작중에 등장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첫 번째로 영백이는 불만족에 대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에 대한 상징. 동주는 이제 지원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나중에 흔히 말하는 대학도 비교적 그 작중 인물의 말을 빌자면 난 대학을 별로 안 좋게 나왔어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직업인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는 친구예요. 맞아요. 동주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전능감을 상징해요. 전능감. 네. 모든 걸 다 해야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인영이는 이제 어떤 친구냐면 그냥저냥 공부를 하고 이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뭔가 급여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중에서도 소개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 유쾌하지 못하는 일을 겪죠. 맞아요. 그 인연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네. 첫 번째는 불만족. 불만족. 두 번째는 동주가 전능감. 전능감.
전능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능감을 쉽게 풀자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아, 어떤 건지 알겠어요. 나는 이거를 할 사람인데, 내가 여기 있는 네. 사람이 아닐 텐데, 네. 난 더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 그게 느낌이죠. 숨어 있죠. 맞아요. 이게 숨어 있어요. 자격심을 상징하는 인물도 있어요. 이제 영백의 연인이었던 그 친구가 이제 자격심을 상징했는데 네. 자격심과 전능감은 굉장히 같이 가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맞네요.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네. 이런 마음이 많이 쌓이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반대급부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맨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찬물 샤워하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다 이렇게 위해서 출근을 멋있게 하고 커피 한 잔 딱 올려놓고 SNS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면은 나는 갓생을 살았다. 이런 전능감을 상징하는 친구예요. 사실 굉장히 관찰도 분석도 공부도 많이 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별스타. 네. 네. 어디에서 많이 보는 캐릭터네요. 네. 아하. 모든 걸 다 갖춘 듯하고. 네. 갖춰야만 하고. 갖춰야만 하고. 네. 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형의 경우에는 무력감. 내가 진짜 못해서의 무력감이라기보단 강요된 무력감이라는 단어가 번뜩 떠올라요. 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남들처럼이라는 단어의 희생양처럼 묘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걸 좀 진짜로 지적을 하고 싶었고 네. 만족스럽게 살만한 환경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사실은.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상태만 보면 참 큰 위협이 없잖아요, 사실은. 괜찮은 삶이다. 큰 위협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명 인사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십 년 전처럼 한국이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족이냐라는 그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못 먹고 살진 않지 않냐. 네. 뭐 그런 말들. 네. 이제 인형이 느끼는 그 무력감은 어디서 오냐면은 뭔가 열심히 했어요. 뭔가 열심히 했고 아마 프로필에도 적혀있지만 94년생인데요. 네. 그 당시에 1순위 선호도 직업이 공무원이었어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장래희망을 순위를 낼 때 항상 공무원이 빠지질 않았거든요. 심지어 1순위로. 네. 그것도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죠. 사실 IMF를 겪은 부모님들이 이제 욕망이 투사된 게 초등학생 장래희망 설문지가 투영이 되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교육 쪽에서 그걸 캐치를 하고 육성을 했다는 생각도 사실 공무원 학원들. 네, 굉장히 많잖아요. 버득버득 떠오르는 강사님들이. 인형의 무력감은 이제 어디서 오느냐? 뭔가 열심히 했는데 아웃풋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월세 내고 뭐 작중에서 나왔던 뭐 청년저축 내고 이제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진짜 근근히 딱 생존만 할 수 있는 급여인데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인풋을 넣었나? 그래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력감의 정의가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올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효능감의 부재가 무력감일 텐데 인형은 그런 캐릭터예요. 친구가 3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인형이는 그래도 월급을 꽤 많이 받는, 성과급도 받는 이 두 친구에 대해서 열등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할 때 그날 영백이가 올렸던 성과급에 대한 인증을 SNS를 보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만족을 하게 만드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같은 친구였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겉으로는 친구이지만 근데 물론 모든 관계가 이렇게 수렴하진 않지만 좀 예각화시켜서 보여줬다는 그렇죠. 생각은 소설이니까. 해요. 근데 없진 않을걸요. 없진 않을 겁니다. 없진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들 그 커뮤니티가 국내에 블라인드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블라인드가 또 이게 맹인이란 사실 또 갖고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를 그래서 가져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SNS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여기 현실에는 블라인드고 여기에서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가져오신 이유가 뭔가요? 커뮤니티의 성격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게 다른 SNS에 비해서 이게 독특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요? 네, 가장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닉네임이 있는데 옆에 명찰이 있어요. 옆에 명찰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느 소속인지는 안다는 거죠. 네. 마치 나이처럼요.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이해가 됩니다. 이미 거기에서 이제. 네, 이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눠요. 네. 항상 나누는데 위아래를 나눠요, 사실 정확히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들은 그걸 나누기 너무 좋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사회적인 아비투스를 딱 나눠버린다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많은 양태를, 네, 많은 전개 양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 많은 전개 양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어허. 이제 첫 직장이 독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제 가입을 했더니 네. 어떤 회사로 제가 똑같은 글을 써봤어요. 그리고 제가 직전에 다니던, 앞서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냥 어떤 자동차 네. 부품사 중에 네. 그냥 그 회사를 다니는 상태에서 똑같은 글을 썼을 때 반응이 네. 달라요. H 회사 다녔을 예, 때 반응이랑 네, 그렇습니다. 전혀 달라요. 똑같이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비아냥이 되고. 네. 이게 그래서 한국적이다. 굉장히 한국적이라고 이게- 생각해요. 굉장히 아우. 영미권 독자들,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인도든 캐나다든 그런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리뷰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우리랑 크게 안 다른데라는 얘기를 일단 해요. 다르지 않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구글 다니고 하버드 다니고 뭐 하버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뭐 이런 문장도 실제로 쓰거든요. 아, 그분들. 그래요? 네. 네. 거기도 마찬가지긴 해요. 어허.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런 분위기는 다 있다는 걸 알지만 네. 그걸 과시하고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미덕이 된 거죠. 미덕이 돼버린. 네. 아우, 참 좋지 않은 미덕인데 미덕이 돼버렸네. 미덕이 됐다고 느끼는 건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억울하면 너도 공부해.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건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이긴 해요. 네. 100만 유튜버 투자 전문가 네. 가치라는 분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막 노력 덕분이다, 뭐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물론 이제 소설의 끝에 가면 이 반전이 있긴 한데, 네. 이건 독자님들을 위해서 비밀로 네. 하기로 하고, 현실에는 부와 어떤 뭐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강연자,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노력하면 된다.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넌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성공하지 못한 거야 라는 이야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네. 절대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절대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뭘 아냐면 정확히 네. 뭘 아냐면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몇몇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인플루언서 분들도 몇 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제 어떤 말씀들을 가끔 하시냐면 나는 운이 좋았어. 맞아요. 그 얘기 하세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저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정말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엔. 공통적으로 내보내는 컨텐츠의 주제들도 남 탓하지 말아요. 남 탓하지 마라. 네. 바꿀 수 없는 구조는 있어요. 이미 사회적 불평등,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지수도 미국이랑 같이 올해 8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미국이랑 네. 같은 수준으로 상대적 빈곤이 진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네. 그런데 구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인플루언서 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 그분들이 아신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 유대성 작가님이랑 네. 이야기를 하다가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문제로 들어가면 사실 정치 문제로 갈 맞아요. 수밖에 없다. 또 네. 이건 사실은 힘들잖아요. 네. 오랫동안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이 고민을 끌고 가기 위한 그 체력도 사실 필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야기 방금 하셨던 것처럼 한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인플루언서들이 노력을 강조하고 네.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중 앞에서 이걸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정말 당장 생업이 어렵고 사실 저조차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네. 삶은 계란만 먹었어요. 네,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진짜 공론화에 참여한다? 네. 혹은 진짜 안가주망? 이렇게 막 사회 참여를 해서 어떤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한다?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게 갖춰지지 않은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 시간은 더 늘어나고 네. 일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더 양질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니까. 양질의 생각할 시간이 줄어든다. 네. 그렇네요. 점점 이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노력이라는 걸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현실. 좀 네. 말하면서도 좀 오늘 소설의 내용이 아무래도 안타까운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현실의 문제니까. 네. 제 분야도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에요. 상당히 경쟁이 심하고 늘 평가를 받는 분야인데 네. 선배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이야기를 사실 들어보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실수에 대한 관용이 없는 참 이렇게 냉정한 사회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편 생각하면 또 그 경쟁에서 이겨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문득 생각이 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준비된 질문은 아닌데. 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진짜 힘들게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었는데 이걸 부당한 방법으로 얻었다고 결과를 부정해버리는 게 삶 자체를 부정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의대 준비반을 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학생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너 노력이 진짜 노력인 것 같아? 아니면 막 계속 이렇게 그 결과를 부정하고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자기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너는 조건이 좋았지 않았냐, 네. 뭐 부모님이 좋지 않았냐, 뭐 네. 학원 과외를 받을 수 있지 않았냐,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제 개인의 노력은 무시당하는 네. 그런 경우도 참 많다. 오히려 그것조차도 사실은 뭔가 스크린에서의처럼 네, 그냥 재단하는 거죠. 재단하는 거. 네. 그분들 입장에 진짜 차별당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입장이 다르니까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아까 그 3명 중에 네. 무기력이 있었잖아요. 네. 무기력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또는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나는 그런 걸 좀 미리 알았다면 이런 입시 제도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또 분명 하실 거란 말이죠. 네. 또 반면에 그죠? 영백 같은 경우는 반면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다만 자기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노력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게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친구가 했다면 네. 심지어 작중에서 영백이는 월세 보증금을 내줄 부모님이 계셨죠. 맞아요. 네. 그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는 게 달라서 네.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은 이게 숨은 질문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서로한테.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하. 그 질문을 항상 많은 사람 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음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뭘 해줬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뭐, 너는 더 좋은 형편에 타고나서 더 좋은 인프라를 갖춰서 더 좋은 조건을 얻었어. 따라서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네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어. 뭐 어떻게 됐어. 네. 그래서 너는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너는 나를 탓할 자격이 없어. 어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서로한테 뺏겼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건강한 채무감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채무감. 예를 들어서 오늘 PD님께서 저한테 커피를 사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사주셨어요. 제가 산 겁니다. 네, 커피를 사주셨어요. 네. PD님께는 어쩌면 작은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았을 때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고 뭔가 제가 PD님한테 뭔가 다시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 채무감이 드는 때 관계가 형성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대가 없는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네. 목적 없는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데 이제 나쁜 의미에서 채무가 그쵸. 아니라 어떤 건강한 채무감이라는 채무인 워딩을 거죠. 써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건강한 채무. 네.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저 사람한테 뭘 해줬지라는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기? 그런지 알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네. 상대방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또 그게 결국에는 나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변으로 돌리는 것 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되바꿔 가지고 건강한 채무라는 표현을 네. 하신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죠, 또 그렇게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네. 마음이니까. 왜냐면 서로가 건강한 채무감을 갖고 있다면은 좋은 주고받음이 되먹임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게 관계의 지속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맞아요.